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발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AWS 인공지능에 관련된 5가지 깨알 지식에 대한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을 해보시면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가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다니다 보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가장 핫합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그 AWS 한국 사용자 모임이 16,0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딥러닝을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 38,0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텐서플로우 커뮤니티가 이제 막 생긴 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클라우드보다는 뭔가 인공지능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걸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개발자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나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시고 이제 딥러닝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문제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텐서플로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거의 한 70% 정도가 바로 이런 글들이에요. 텐서플로우 GPU 설치하려고 하는데 라이브러리도 안 맞고 뭐 오류가 뜨고 이걸 설치하는데 이게 뭔가 세팅도 잘 안 된다. 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꼬이고 라이브러리도 꼬이고 디펜던시도 꼬이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동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런 문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아마존에서는 AWS 딥러닝 AMI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뿐만 아니라 뭐 MXNet이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이러한 어떤 다양한 딥러닝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이미 설치해 놓은 머신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 그냥 베이스 AMI부터 해서 뭐 아나콘다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AMI,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 예제들이 같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AMI. 그래서 이 AMI만 있으면 여러분들 EC2 인스턴스를 띄워서 바로 이제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딥러닝 AMI는 심지어 빠르기도 해요. 이제 그 아마존 EC2 인스턴스 중에 이제 C5라고 하는 차세대 인스턴스에서 이 새로운 어떤 그 내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바이저 부분하고 빗단을 수정을 해서 인텔의 AVX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다. 그리고 이제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 즉 수학 관련한 커널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존의 이제 딥러닝에 최적화된 그런 텐서플로우 1.6을 포함을 시켜서 이미지넷 같은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만약에 트레이닝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다른 곳에서 그 일반 EC2 인스턴스에서 하는 것보다 7배가 빠른 속도의 훈련 속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C5 인스턴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C5 인스턴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뭐 M5도 그렇고 R5도 그렇고 AWS가 이제 차세대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이 니트로라고 하는 가상화 환경에 적합한 컴퓨팅 전용으로요. 기존의 C4 인스턴스가 훨씬 빠르고 굉장히 속도가 또 그렇고 이제 이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의 AVX라고 하는 그런 고급 명령어 세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의 그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 딥러닝 최적화 커널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밑에 이제 인텔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MKA DNN을 넣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런 커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뭔가 좀 어느 정도 학습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빠르게 이 딥러닝 학습을 하고 싶으면 GPU를 사가지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앱
그러니까 아이폰의 앱 스토어가 많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앱이 많이 생길 때 맥북이 품귀 현상이 있을 정도로, 중고가 품귀 현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GPU 카드나 이런 것들이 품귀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사시고, 또 하나가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 개발자분들이 GPU 카드를 많이 삽니다. 그러면 이걸 또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때 있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죠. 뭐 비싸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것들을 GPU를 많이 세팅을 해야 될지도 이제 어문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P3 인스턴스, P 인스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성능 GPU 기반의 성능의 그 GPU 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P3 인스턴스에 탑재되어 있는 GPU 카드가 무려 1페타플롭스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K80 보다 14배 빠른 그런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P3 인스턴스에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제 테슬라 V100이라고 하는 GPU 기반을 갖고 있고요. 이게 현존하는 가장 빠른 그 GPU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충 어느 정도 가격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제가 이걸 뭐 이제 소매로 사려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사이트에 이게 있더라고요. 일본 사이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약 한 1,300만 원 정도? 예. 굉장히 비싸죠. 예. 누구나 이게 쉽게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P3 인스턴스로 GPU 클러스터를 만들 정도의 어떤 대용량 클러스터를 만들어 본다면, 이 P3 인스턴스에 그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 P3 2X 라지 같은 경우에 서울 리전에서 1시간에 사용하는 비용이 5불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1페타플롭스 정도 되는 컴퓨팅 성능이라는 것은 CPU 100개 정도의 어떤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걸 이제 20대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CPU 2000개 정도의 연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20대를 곱하니까 약 한 시간당 100불 정도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AWS 사용하시면, AWS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원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구매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이것을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매 옵션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뭐 5불 정도에 돼 있으면 서울 리전에서 약 한 1.5불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20대 정도라고 하면 시간당 30불 정도면은 이 스팟 인스턴스로 P3 인스턴스 CPU 약 2000개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그 GPU 카드를 써서 PC에 장착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이 GPU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모델 트레이닝 속도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리전에 EC2 인스턴스에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띄우겠죠. 그래서 스팟 리퀘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찾습니다. 자, 스팟 리퀘스트를 하기 전에 이 실제로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이 있어요. 뭐 컴퓨팅 인스턴스, GPU 인스턴스 타입이 있는데, P2 ADX 라지를 예를 들어보죠. 이거는 이제 11불 정도 하는 인스턴스 타입인데, 지금 가격을 보면 약간 2.93불 정도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한 70%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비슷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쪽으로 비딩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죠. 스팟 인스턴스는 이제 뭐 시간 요청 단위로 이제 요청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AMI를 이제 선택을 하고, 딥러닝 AMI를 위해서 이제 P 인스턴스, 그러니까 GPU 인스턴스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에
비용이 얼마나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70%, 8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P2 8X라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했으면 뭐 나머지는 쭉 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현재 이제 딥러닝 AMI 같은 경우 50기가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쭉 한번 다시 보고 이제 런칭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팟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스팟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스팟 요청이 서밋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의 스팟 인스턴스가 먼저 요청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액티버된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이제 띄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 가보면 네, 리얼타임으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네. 자, EC2 인스턴스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P2 8X라지 인스턴스가 이렇게 펜딩 상태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스팟에서 요청된 것을 이제 하는 거고요. AMI가 한 5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죠. 대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면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릭 IP 어드레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카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네, 러닝이 된 상태죠.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거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에 이제 8888 포트를 이제 포워딩을 하고 딥러닝 AMI가 설치되어 있는 아마존 리눅스 네, 콘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2 8X라지 인스턴스가 실제로 맞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SMI라면 이제 GPU 카드가 8개가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K80 GPU 카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8개가 있고 그 8개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소스 샘플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 다 모든 게 다 깔려 있어요. 아나콘다, 뭐 텐서플로우, 카페, 케라스, MXNet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 소스 샘플 코드를 MXNet 관련한 이제 샘플 코드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MXNet의 노트북으로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띄울 거고요. 자, 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SSH 포트를 로컬호스트로 포워딩을 해놨기 때문에 웹서버 웹 포트를 카피를 한 다음에 URL로 가서 아이고 잘 안 되네요. 네,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 띄워보면 그 서울리전에 있는 P2 8X라지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MXNet 노트북 샘플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 샘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게 이제 딥러닝 트레이닝을 할 때 주피터 노트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개발자들이. 자, 하나씩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재 그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제들이 다 이게 들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예제들이 이제 MNIST라고 해서 이제 손글씨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서비스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되어 있는 모델들을 쭉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GPU가 설치되어 있는 타입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에폭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6% 정도 되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손글씨가 인식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손으로 이렇게 콘솔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딥러닝 AMI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실행을 해본 건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AWS는 다 API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P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딥러닝 학습을 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이렇게 CLI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그다음에 유저 데이터랑 뭐 인스턴스 타입이랑 이런 걸 해서 버지니아 리전에다가 띄울 수 있고요. 원할 때는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끌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우리가 그 인프라들을 관리하면서 딥러닝을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뭔가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은 굉장히 좀 인생이 짧으니까 시간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패스트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딥러닝 관련한 학습을 할 때 16개의 P3 16X 라지, 굉장히 큰 인스턴스 타입이죠. 이거를 가지고 18분 만에 RSNet 50이라고 하는 모델을 학습한, 그래서 정확도 93%를 학습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렴한 스팟 인스턴스 구매 옵션을 통해서 비용이 이제 40불 정도에서 이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기반으로 이제 기존의 그 구글에서 만든 그 다윈 벤치마크보다 40% 정도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MXNet, 금방 제가 예로 보여드린 MXNet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MXNet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GPU를 더 많이 사용을 할 때 그 GPU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한 인스턴스 타입에서 GPU 숫자가 늘어날 때, 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그 인스턴스에 있는 GPU 숫자가 늘어날 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들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성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91% 정도의 에피션시, 그리고 이제 88%의 에피션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MXNet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그 개발자분들이 처음에 딥러닝을 학습하기 시작하실 때 그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시는데 MXNet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MXNet은 아직 블루오션이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또 기존의 많은 프로덕션 레벨에서 MXNet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텐서플로우를 되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기존의 그 유클레어스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작년에 딥러닝 관련한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388개 중에 88% 정도가 AWS에서 구동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딥러닝으로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 이제 대부분 이런 상황에 많이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여전히 일반 개발자들한테는 좀 어렵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전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잘 라벨링을 또 해야 되는데, 원하는 괜찮은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세팅을 하고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제 모델 트레이닝 할 때는 데이터들 중에 이제 뭐 테스트 데이터와 그다음에 검증 데이터,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 놓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이제 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다시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 가지고 API로 배포를 해 가지고 뭐 모바일이든지 아니면 웹서버에 제공을 하고, API로 제공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와 고양이를 인식하는 모델이다 그러면 개 고양이 인식하는 모델 파일을 통해 가지고 API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수집, 저장, 전처리하는 작업부터 해서 모델 선택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튜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런 고객들의 그 어떤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모델 개발,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고성능으로 만들어진 트레이닝 돼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 생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델 훈련하는 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처리한다는 것부터 해서 데이터 훈련하는 거, 그리고 모델을 생성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걸 서비스하는 것까지 이렇게 전체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트북 인스턴스와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모델 배포하는 엔드포인트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트북 인스턴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 띄우고 노트북을 띄웠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노트북 인스턴스가 바로 만들어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T2 미디엄 정도로 이제 설치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2개 정도 GPU 기반이랑 인서비스 되어 있는 T2 미디엄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1, 2분 만에 들어오고 원하는 노트북으로 바로 리다이렉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으로 했던 많은 작업들이 그냥 손쉽게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노트북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샘플들도 이제 계속 있어서 원하는 샘플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샘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MXnet, MNIST,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예제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예제들이 텐서플로우 관련 예제도 있고, 케라스 관련된 예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봤던 MNIST 모델을 다시 한번 트레이닝하는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해서 원하는 대로 트레이닝을 하는, 네. 아까 보인 거랑 똑같죠?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모델 개발과 트레이닝을 이렇게 바로 노트북 인스턴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기본적으로 S3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이제 그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이 되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델 트레이닝을 실제로 이제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그 코드를 실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에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로 API로 엔드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서비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URL로 이제 API로 콜을 하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부터 해서 모델 트레이닝, 그다음에 모델 배포,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항상 또 부딪히는 이슈가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변에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델 트레이닝 할 때 그때 튜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로또 같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튜닝 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 튜닝 값을 찾는 것이 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튜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계속.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이지메이커에는 얼마 전에 자동으로 하이퍼 파라메터 오토마이제이션, 그러니까 하이퍼파라메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케라스 기반의 이제 플랜트 시딩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CNN 학습을 하는 모델에 약 한 150번 정도 에폭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파라메터 튜닝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이제 튜닝 세팅을 해놓으면, 가장 왼쪽에 있는 대로 튜닝 해놓으면 그에 맞춰서 트레이닝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지금 83% 정도가 제일 좋죠. 76, 82, 90, 80, 83이니까 83%가 제일 좋은 건데,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약 한 3시간 정도 P2 엑스라지를 통해서 에폭당 5초 정도 걸려서 약 한 3.7불 정도 오면은 150번 학습이 이제 바로 되면서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만들어 딥러닝 학습과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IJ웍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약간 그 광고 기술, 에드텍 회사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 또는 뭐 모바일 앱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오는 광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뭐 스타트업부터 해가지고 대기업까지 이 세이지메이커를 실제로 모델 학습을 하고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만약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웹 서비스로 제공을 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제 엣지, 즉 뭐 공장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대부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여기 제조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리테일, 뭐 물류창고나 이런 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하는 거죠. 딥러닝 모델을 금방 보여드린 대로 세이지메이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네, 뭐 이제 몇백마가에서 뭐 많으면 이제 뭐 맥스 기가 정도 될 텐데, 굉장히 작은 모델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IoT 글린그래스라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에 머신러닝 추론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냥 데모 프로타입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짚는 로봇의 모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선반에 올려놓는 그런 걸 하는 이제 아주 간단한 프로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리인벤트 때 이렇게 모델 학습된 거를 그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에 설치가 되고, 얘가 한번 집어보면 잘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학습이 덜 된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잘 되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제 또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실제로 독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공장에서 적용을 해본 거죠. 네,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로봇팔이 있고 로봇팔 트레이닝 돼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이제 여기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 그린그래스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모델을 탑재를 하고, 탑재된 디바이스에서 이 로봇 팔을 통해서 이 감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은 실제로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일반적인 곳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어떤 이 많은 분들이 야, 이걸 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과 모델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목소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흉내 내서 합성을, 음성 합성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걸 사용하면 가능할까? 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논문 중에 딥보이스2 그 텍트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내 목소리와 비슷한, 제 목소리와 비슷한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김태훈이라고 하시는 개발자께서 지난 데뷔 때 발표하신 것 중에 보면 손석희 앵커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네. 되게 이제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연설을 많이 하시니까 연설문이나 아니면 연설 동영상들이 목소리가 이제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비슷하게 따라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깨닫는 날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오늘 당직은 멸시입니다. 그리고
정마가 망쳐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에요. 네,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손석희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데이터를 갖고도 충분히 이분들의 목소리를 흉내를 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네오사피엔스라는 회사에서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할 때도 이것을 비슷한 어감과 이런 것들을 흉내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건데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번 재밌게 보시죠. My name is Donald Trump. I've never learned Korean, but New Sapiens makes me to speak Korean. I prepared this technology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Look forward to our meeting. See you guys soon.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 이름은 Donald Trump입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New Sapiens 덕분에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만날 때 쓰여 이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답을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 이름은 김정은입니다. 나는 미국말이나 배우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네오사피엔스 독택의 주체사상을 견지하며 미국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이 기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혁명적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근데 My name is Kim Jong-un. I am not an American imperialist who learns English. Our neo-sapiens makes me to speak English while disrupting our 주체 ideology. I prepared this technology to meet the President Donald Trump. This is a revolutionary achievement of Korean people. Look forward to our meeting. See you soon. 네. 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 음성과 또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비슷하게 막 흉내냈다고 쳐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이어서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데이터 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예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이걸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해야 되냐? 네, 이렇게 딥러닝 모델도 많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회사도 많고 서비스도 많을 텐데 그냥 내가 필요한 거는 그냥 TTS 이런 좋은 합성 엔진 하나를 사가지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야, 딥러닝 좋긴 좋은데 이걸 내가 다 하는 것보다는 아마 많은 서비스들이 다 API로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준비했죠. 아마존에서는 이제 폴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폴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음성을 말하는 그런 AI 서비스입니다. 현재 한국어 음성, 여성 음성을 포함해 가지고 25개 언어와 52개의 다양한 음성, 뭐 아기 목소리도 있고요, 뭐 어른 목소리, 남자 목소리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API로 쉽게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Hi, 보겠습니다. I'm Matthew. I'm a new addition to the Poly Voice portfolio. I do great impersonations of Batman. 네, 이게 이제 매튜라고 하는 음성이고. はじめまして、Amazon ポリーの声の仲間入りをしました。水木と共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그다음에 Hallo, mein Name ist Vicky. Willkommen bei reInvent 2017. 네, 독일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Hello, 됩니다. my name is Aditi. Welcome to reInvent 2017. 네, 인도 그 억양의 영어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마존 폴리의 장점은요, 기존에 우리가 간단한 텍스트를 바로 그냥 음성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SSML이라고 하는 그런 W3C 기반의 의미적 음성 합성 마크업 언어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음성의 속도라든지 볼륨, 피치, 뭐 끊어읽기 이런 이제 의미적인 것들을 이제 마크업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쉽게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게 음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마크업 랭귀지 보시면 볼륨을 좀 크게 했거나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조금 천천히 말하고 뭐 피치를 올렸다가 아니면 이제 속삭이듯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업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이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크게 말하고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말하고 올려 이야기하고 그리고 속삭이듯 이야기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적인 음성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음성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을 만약에 mp3 파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략 한 200페이지가 넘는 책 분량이거든요. 14시간 정도 되는 mp3 파일인데 폴리 비용으로는 약 2.4불, 즉 뭐 한 2,500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mp3 파일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배포하거나 재판매할 수도 있을 정도로 라이센스 정책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아마존 폴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맵박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내비게이션 가이드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용 컨텐츠를 제작할 때 성우 음성이 아니라 이제 이 폴리 음성을 입혀가지고 한다거나, 이제 모바일로 알람을 줄 때, 뭐 아침에 일어나세요 할 때, 그리고 햅틱 같은 앱에서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뭐 언어 학습 컨텐츠 같은 거 만들 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뭔가 재난 방송 같은 걸 할 때, AI 방송국 운영할 때도 이 폴리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CTV에서 누가 왔다 그랬을 때 그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거나 할 때, 실제로 이제 와이캠 같은 회사에서는 이 폴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딥러닝 기반의 언어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폴리 하나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라든지, 텍스트 기반의 기계 번역, 아마존 트랜스레이션, 그리고 어떤 텍스트 안에 자연어의 어떤 성분들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 분석해 줄 수 있는 쿤프렌드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챗봇 서비스인 이제 렉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AI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AI 서비스를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럼버야드라고 하는 게임 엔진이 있어요.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 폴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게임 속에서 어떤 나레이션을 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할 때 이제 게임 뭐 가이드 해주는 그런 나레이션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폴리로 사용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Canvas text-to-speech Cloud Gem uses Amazon Polly, which is a text-to-speech service that turns text into lifelike speech.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메리안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 뭐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렌더링할 수 있는 PC나 이런 성능이 좋은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클라우드에서 이 VR하고 AR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상현실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거든요. 스메리안이라고. 여기 이제 이 스메리안에도 이제 스메리안 호스트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가상현실 교육을 하는 그런 어떤 곳에 실제로 이제 폴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메리안 호스트에다가 실제로 폴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SSML 여기 보시면 스픽 태그 있죠. 태그에다가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구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Christine. I'm a Sumerian host. Amazon Sumerian lets you create and ru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You can use it to build almost any kind of AR or VR app, such as a virtual. 이렇게 이제 폴리를 활용해서 이제 3D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음성뿐만 아니고 그 쓸만한 이미지 인식 API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기존의 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미 이제 좋은 이미지 인식 API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AWS에서도 아마존 레코니션 이미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 객체 장면이나 동작을 탐지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를 분석한다거나 또는 뭐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그 표정이나 그 감정을 분석한다거나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인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그 AI 그 등록대에서 자기 얼굴 찍고 난 다음에 이게 등록표를 받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 아마존 레코그니션 이미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이미지랑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이랑 그 찍은 현재 얼굴이 매칭하면 등록표를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유사성 분석하는 서비스를 그냥 API로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서비스는 뭐냐면, 이런 이미지들이 모여져 있는 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들을 실시간 프레임워크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능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TV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찍고 있다고 하면
차가 있고 개가 있고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경로 같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동영상에 어떤 경로를 이동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퍼슨 트래킹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그 경로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 안전을 하기 위한 실시간 대응하는 어떤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쳤을 때 라이브 캠에서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비디오를 입수를 하고요. 입수된 서비스를 레코니션 비디오 서비스로 보내가지고 사람 얼굴 인식 또는 경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정보나 알럿을 AWS 람다가 처리해가지고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로 노티를 한 다음에 엔드 유저한테 알려주는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마존 레코니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공영 TV인 CP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CPN이라는 회사는 영상을 이제 내보낼 때 들어있는 사람들의 누가 있고 어떤 내용,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메타 정보들을 색인하고 할 때 이제 이 레코니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알레아 크레딧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인데 아예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민등록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어떤 인증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냥 얼굴로 그냥 사람을 인식해서 인증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성매매 관련한 수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실종이 됐는지 아닌 건지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그 기아 자동차가 원래 그 CES 2018에 안면 인식 컨셉카를 만들어서 출품을 했거든요. 그때 안면 인식 컨셉카라는 것은 내가 딱 차를 타면 주인님 타셨군요. 딱 인식을 하고 기계 자동차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보여준 서비스인데 아마존 레코니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미 아마존 레코니션 이용해서 좀 더 그 스마트한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너스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AWS 사용하시다 보면은 키를 잠깐 분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보안상에 좀 이슈가 생겨갖고 뭐 가금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마이닝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고객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기존의 AWS 서비스에도 AI를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고객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어주는 서비스 두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 듀티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AWS 계정에 들어있는 AWS 크라우드트레일이나 VPC 로그들, 플로우 로그들, DNS 로그들에서 이벤트를 수집해가지고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기계 그 지능형으로 어떤 스마트하게 위협 탐지를 해주는 그래서 알람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아마존 메이시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 이제 S3에다가 이제 많이 올려놓고 민감한 데이터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인증을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약간 좀 보안에 좀 취약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으로 분류 검색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안상에 좀 취약인 것 같으니까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고객한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고요. 가트듀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그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셋을 이제 다 기존에 이제 탐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크립토커런시 이스트 비트코인 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딥러닝 기반으로 로그 탐지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바로 얼라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보안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안적으로 어떤 서버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
아마존 가티 듀티를 쓸 수 있는데요. 아까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룰 기반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위협을 어떤 룰을 통해 가지고 노티를 해줄 수 있고요. 이 노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람다 펑션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EC2의 취약점을 바로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로 노티를 해가지고 고쳐라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그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탑재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스마트한 방법으로 그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서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서비스, AI 서비스, 보안까지 다양한 어떤 영역에 제공이 되고 있어서 진짜 사실상 르네상스에 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컴퓨팅,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뭐 같은 이런 인프라 서비스부터 해서 빅데이터 분석, IoT, DevOps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서비스까지도 100여 가지 넘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IT 요구사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만 살펴보더라도 오늘 제가 약 한 1시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같이 팁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머신러닝의 기반의 프레임워크부터 해가지고 머신러닝 플랫폼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도 뭐 딥러닝 AMI 그리고 뭐 GPU 인스턴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그리고 이제 레커니션이랑 레커니션 비디오 폴리 정도만 제가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사실 아직도 그 외에 나머지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개발자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되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아주 큰 기업들이 이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이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딥러닝 학습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 관련한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잠금하면 컨텐츠 추천해 주는 버즈빌,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비스 하나가 이제 메스프레소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메스프레소라고 하는 서비스는 OCR 기반의 수학 문제를 풀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은 되게 이제 그 모르는 문제를 찍으면 이렇게 5초 안에 풀이를 검색한다. 바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풀이를 봐도 모르는 문제는 검증된 선생님께 실시간 답변받자.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대한민국 앱의 숨겨진 보석 칸다. 네. 이 메스프레소가 만든 칸다라고 하는 앱은 원래는 이제 초기에는 금방 이제 그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용자 수가 적었다가 야, 이거를 딥러닝으로 우리가 풀어보자. 수학 문제라는 게 사실은 수식이라든지 그래프 같은 어떤 정의 같은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OCR과 딥러닝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찍어서 올리면 바로 풀어주는 서비스를 기능을 넣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이제 폭증한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앞에 누구가 띵동 눌렀을 때 그거를 누가 왔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스마트 도어벨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능적으로,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찍힌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그리고 누가 집 안에 있는지 말로 알려주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펑션들을 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프로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버튼, IoT 버튼, IoT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 인식하는 레코니션 서비스, 그리고 저장하는 S3, 그다음에 말로 말해주는 폴리, 그리고 이걸 이제 기능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뭐 람다라고 하는 그런 컴퓨팅 서비스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뭐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집 앞에서 만약에 이제 사진을 업로드 했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얼굴 인식을 하고, 또는 이게 그게 영어거나 뭐 다른 언어면 트랜스크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제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폴리로 이제 제공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잘 정화만 함으로써도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클라우드랑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필연적인 어떤 기능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에 어떤 우리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꼭 필요한 어떤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대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래의 어떤 기술과 싸우지 마시고 다시 되돌아갈 일은 잘 없으니까 몸을 맡기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특별 선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좀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 300짜리 크레딧, 그리고 이제 나머지 AWS 사용하기에는 100불짜리 크레딧, 이 두 가지를 드리니까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딱 다른 분들한테 주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크레딧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문의를 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